저는 스테인리스 부품을 샀는데 녹이 슬었어요. 이거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디테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스테인리스 부품을 샀는데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가짜를 산 건 아닐까? 월북 스테인리스는 녹슬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건 흔한 실망감인데 답은 그렇다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속설과 진실을 구분하고 왜 어떤 스테인리스는 녹이 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4 스테인리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재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스테인리스 강이란 무엇이며 왜 녹이 슬지 않아야 할까요? 스테인리스 강은 최소 10.5% 크롬을 함유하고 있어 매우 얇고 밀착된 크롬 산화물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강철입니다. 표면에서 이 층은 자가 밀봉방패처럼 작용하며 긁혀도 산소가 있으면 다시 재생되어 녹이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300계열 강철, 예를 들어 304와 같은 강철에서는 약 8에서 11%의 니켈이 첨가되어 이 보호층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스테인리스가 스스로 보호된다면 왜 가끔 녹이 생기는 걸까요? 스테인리스에서 나타나는 모든 산화가 그 강철이 나쁘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철솔이나 절단할 때 생기는 금속가루 같은 이물질이 표면에 묻어서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 지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강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종류의 스테인리스 강이 있고 각각의 내식성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각 환경에 맞는 올바른 스테인리스 강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정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부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304라고 팔았던 재질이 실제로는 200번대 강종, 즉 소위 가짜 304 1대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304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에서는 200번대 또는 200번대 계열의 강철이 300번대 또는 304형으로 광고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철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니켈을 망간으로 대체하여 설계되었으며 그 결과 더 저렴하지만 일상적인 많은 환경에서 내식성이 떨어지는 재질이 됩니다. 정품 304는 약 81%의 니켈을 함유하고 있지만 304로 판매되는 새로운 이그크그 계열 강철은 약 1%의 니켈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내식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왜 니켈을 줄이면 스테인리스의 내식성이 나빠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니켈이 일종의 코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니켈은 합금 내부에서 오스테나이트상을 안정화시키고 크롬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부동태 피막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켈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망간으로 보충될 때 재료는 오스테나이트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식 저항성, 특히 염화물이 포함된 용해, 예를 들어 주방, 해안가, 세척구역과 같은 곳에서는 저항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에서 실제로 EXX 계열의 강은 304가 더 잘 견디는 환경에서 피트 부식과 응력 부식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니켈이 적을수록 원하지 않는 곳에 얼룩이나 피트 부식, 즉 녹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롬도 마찬가지로 진짜 304와 가짜 304에서 달라집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304는 크롬이 약 100%에서 20% 정도 들어있지만 많은 EXX 계열은 13%에서 16% 범위에 머뭅니다.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크롬을 줄이면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브러쉬 마감이나 연마된 표면,
또는 소금과 표백제에 접촉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의 보호는 크롬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크롬이 줄어들고 니켈 함량도 낮아지면 녹이 더 빨리 생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 시리즈의 여러 합금 조성에서는 탄소 함량이 304보다 더 높아서 크롬 카바이드가 형성되는, 즉 예민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계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황과 관련된 황화물 개제물은 공식이 시작되기 쉬운 지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구매할 때 어떻게 속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어책은 명확한 명명법입니다. AISI 304 또는 S304-00과 같은 명확한 명칭과 판재와 스트립에 대한 ASTM A240과 같은 공급 주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종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300번대 시리즈처럼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판매자가 304라고 말하지 않고 애매한 상업적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보세요. 200번대, 201, 202 등과 같은 명칭이나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300번대라고 부르는 저니켈 대체제에도 주의하세요. 중요한 구매를 할 때는 성분이 표시된 품질 인증서를 요청하세요. 그 인증서에는 304에 해당하는 니켈 함량과 적절한 크롬 함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철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300번대라고 불리는 모델명으로 판매되며 이는 AISI 304 시리즈의 강철임을 암시합니다. AISI 304는 어메리컨 아이런 앤드 스틸 인스티튜트에서 정한 크롬 니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이 강철은 견고함과 우수한 내식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화학 조성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사용됩니다. 반면 이른바 300 시리즈는 스테인리스 강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더 경제적인 대안으로 개발되었지만 전통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AISE 304와 같은 표준화된 강철과 달리 이 강철은 특정 국제 규정에 의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업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 시리즈의 편승에 304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은 비용이 더 저렴한 재료를 만들지만 실제 AISI 304와 비교했을 때 더 가혹한 환경에서는 내식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거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 규칙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즉, 너무 좋은 가격은 거의 항상 낮은 품질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니켈 합금 중 일부에서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와 장비의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구리를 높은 함량으로 첨가하기도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안비사의 RDC 제20호 결의안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속 재료에는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안티몬, 구리로 구성된 불순물이 합쳐서 1%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비소, 수은, 납의 개별 한도는 각각 0.01%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 304는 구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때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를 요청하고 중요한 용도에는 사용을 피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샀는데 벌써 녹이 생겼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적절한 세척과 중성세제, 미지근한 물, 그리고 연마성이 없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표면 오염을 제거해 보세요. 항상 마감 방향으로 닦아야 하고 철수세미는 피하세요. 철수세미는 유리 철입자를 남겨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 다음 필요하다면 제조사의 지침을 항상 따르면서 질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인리스 전용 피막 복원제를 사용해
두동태 피막을 복원하세요. 만약 부품이 다시 빠르게 얼룩지거나 특히 피트가 생긴다면 환경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염소 화합물의 존재나 세정제 사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화학 성적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성분이 200번대 시리즈로 표시되어 있는데 304로 판매되었다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결국 스테인리스가 녹슬었을 때 그것이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304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라면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트와 지속적인 얼룩이 생깁니다. 304 스테인리스와 많은 200계열의 설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짜 304가 더 취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좋은 설계와 환경에 맞는 적절한 등급 선택, 적절한 마감, 올바른 청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매 전에 명칭과 성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스테인리스는 과학이 제공한 대로 다시 일상에서 내구성 있고 위생적이며 부식에 강한 소재가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컨텐츠가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계속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영상에서 기억되는 분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 링크들은 여러분을 진짜 스테인리스 사이트로 안내할 것이며 이 영상의 영감과 정보가 바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스테인리스 강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유용한 기술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테인리스 제품이 녹슨 적이 있나요? 혹시 사양에 맞지 않는 재료를 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꼭 봐야 할 흥미로운 영상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채널 멤버가 되는 것도 고려해주세요. 엔지니어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